네, 안녕하세요. 네, 기출 특강이 끝났는지 알았는데요. 선생님 5월 3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논술에서 번호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2019학년도에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된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출시에서는 응시자 유의사항에서 그런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을 조금 더 들어봤더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두 체계 다 모두 인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두 체계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죠. 새로 고침 유아이명 연도별 기출분석이라는 요 교재를 구입하신 선생님들을 여기에 있는 예시답안은요, 선생님 번호 체계를 사용한 예시답안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카페와 그 다음에 제 개인 카페와 그 다음에 다패스 임용고시 사이트에 보시면 실비아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실비아 코너에서 그 학습 자료 실에 제가 이 새로 고침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요. 2019학년도 응시자 유의사항에 대한 답안과 2019학년도 출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적용한 답안을 모두 비교 분석해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 강의는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 자료 보시면 그래서 요거 카페나 다패스 임용고시 사이트 가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거 받으셔서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복사를 안 하셨던 선생님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자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지 양식이 있는데요. 2019학년도 출시 답안지 양식도 모두 나오게 됐죠.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2019학년도에는 8번이 하위 문항의 문들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요. 하위 문항에 해당 번호 및 기호 등을 쓰고 답안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단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런 번호를 왜 사용하고자 했는지를 11페이지에 그들의 답변이 있는데요. 번호 체계를 사용했을 때 더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서도 번호를 첫째, 둘째, 셋째는 해도 되고 서론의 하위 문제 1번, 2번, 3번 요 부분에 대해서만 써달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었을 때 방가로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썼는데요. 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번호를 썼었잖아요. 이런 원 번호는 쓰는 거는 자유고 이 번호는 써달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변경한 거죠.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2019학년도 출시 유치원 교직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 8번에요. 답안지에는 문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출시 유치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번호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번호 없이 논술을 그 전해처럼 2018년 때까지처럼 그렇게 써라는 얘기냐 하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5월 10일에 어떤 답변을 했냐면 작년과 같이 작년이 2019학년도예요. 2019학년도와 같이 필요한 경우 하위 문항에 번호 및 기호를 써도 되며 그래도 되고 글로 표현해도 무방하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요. 두 양식 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장했던 두 가지 양식 모두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답안지 양식은 그렇고요. 답안지 양식이 13과 14페이지에 답안지 양식이 있는데 13과 14 모두요. 선생님 동일합니다. 답안지 양식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시답안 분석을 가겠습니다. 출시가 아닌 그 2019학년도의 답안지 분석인데요. 오늘 시간은요. 문제 분석보다는 답안지 양식이 번호에서 번호 아닌 것으로 갔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한
것인지에 대한 초점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연습을 해왔던 또는 교재에 있던 2019 학년도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영한 답안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는 2013 학년도 유치원교직 논술인데요.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서론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본론 1, 본론 2, 본론 3 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썼었어요. 그리고 목적을 두 가지 쓰라 그럴 때 첫 번째 거에 동그라미 하나, 원가로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원가로 2를 썼었고요. 본론 2는 문제점이었는데 문제점 4개를 적으라 그랬을 때 원가로 1, 원가로 2, 원가로 3, 원가로 4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문제점 해결 방안을 쓰라 그럴 때 그것도 역시 4가지를 적으라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를 쓰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원 번호를 사용할 때는요, 선생님, 논리, 연결어를 뭐 또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번호를 사용한 것 자체가 그것을 대신한 거라서 너무나 답안이 뚜렷하기 때문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뭐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학년도 취시처럼 번호를 다 빼고 쓴다라고 하면은요, 예시 답안이 16이 있는데요. 16이 있는데 16과 18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세요. 동그라미 본론 1에 동그라미 1, 2를 첫째, 둘째로 했어요. 첫째, 둘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하나, 동그라미 1, 2, 3, 4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본론 3번이요. 본론 3번이 이번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안 한 게 각각의 1번에 각각에 해당하는 해결 방법을 쓰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술할 때 원래 그 답변에서 동그라미 1을 하고 첫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뭐뭐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뭐뭐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론 3의 경우에는요. 번호만 뺐어요. 번호만 빼고 바로 첫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네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이렇게 번호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 답변에서 본론 1은 첫째, 둘째로 바꿨고 본론 2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바꿨고 3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첫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세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네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이라고 서술했기 때문에 번호만 그냥 삭제해 줬습니다. 그럴 때는 첫째, 둘째를 쓰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본론 2의 문제점을 쓰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본론 2에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2번에 문제를 쓰고 3번에 해결 방안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러면 단락 자체가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이때는 문제점 쓰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쓰고 문제점 2 쓰고 해결 방법 2 쓰고 이런 식으로 나열 못해요. 아예 문제가 다를 때는 단락을 나눠야 돼서 문제점을 1, 2, 3, 4를 다 쓰고 해결 방안을 다음 단락에서 4개를 써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첫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위해서는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해결 방법 나열한 4가지가 각각의 문제 1번과 2번과 3번, 4번과 만난다는 게 너무나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채점자에게 이게 그 답이야 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 체계가 달라졌다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2013년 추시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2013년 추시 답안의 경우에도요. 지금 본론 1, 2, 3으로 나눠졌었거든요. 동일하게. 서론과 결론은 선생님 전혀 만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만질 필요가 없고 지금 본론에 대해서만 번호 체계를 어떻게 하냐인데요. 2013년 추시 같은 경우에도 1번, 2번, 3번으로 나눠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번호 동그라미를 1번, 2번으로 썼었고 2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몇 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3가지, 4가지였죠? 하나, 둘, 셋, 4개였거든요.
동그라미를 4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찾는 거였어요. 여전히 이번에도.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쓰는 거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해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나열했었어요. 순서대로. 선생님 이거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점이 1, 2, 3, 4로 돼 있는데 해결 방안 쓰실 때 3, 4, 1, 2에 대한 해결 방안을 쓰시면 안 돼요. 똑같이 1, 2, 3, 4의 순서를 지켜서 각각의 해결 방안을 나열하셔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사용할 때는 번호를 사용할 때는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죠. 1번은 1번 동그라미로 쓰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번호를 빼고 하는 답변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번호 뺀 답변이 추시에 대한 반영한 답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도요. 마찬가지로 저는 첫째, 둘째로 바꿔줬어요. 첫째, 둘째로. 그렇게만 바꿔주고 번호만 다 뺀 거예요. 번호 다 빼고 단락 구분은 앞에 한 칸을 띄우는 데서 단락 구분이 되죠. 그래서 번호 1을 쓰지 않고 앞에 단락 한 칸만 띄워주면서 단락이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는 요거는 이 원가로는 첫째, 둘째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4가지 적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역시나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근데 요 세 번째가 지금 제가 바뀐 거죠. 이 세 번째 번호를 썼을 때는요. 그게 23페이지인데 23페이지 번호를 썼을 때는 제가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동그라미 1 하고 이거 해결 방안을 쓰고 2하고 해결 방안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번호를 뺐을 때 2013년처럼 적었어요. 2013년처럼 어떻게 적었냐면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거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거다.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거다. 네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거다 라고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번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차례대로 적은 해결 방안이 1번에 해당하는 거다, 2번에 해당하는 거다, 3번에 해당하는 거다, 4번에 해당하는 거라를 정확히 명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제 채점자가 편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들께 제가 팁을 드리는 거는요. 번호는 이 동그라미 번호는 첫째, 둘째로 적으시면 돼요. 그냥 첫째, 둘째. 첫째, 둘째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요거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보다는 첫째, 둘째를 쓰라라고 많이 알려드려요. 이유는 얘들은 그냥 칸만 차지하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를 쓰실 때는 칸을 한 칸, 두 칸밖에 차지 안 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띄우셔야 돼요. 원고지 작성법. 첫 띄우고 번째, 두 띄우고 번째거든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두 칸 차지하는 게 좋아요? 네 칸 차지하는 게 좋아요? 두 칸만 차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첫째, 둘째, 첫 번째, 두 번째 대신 쓰는 게 먼저, 첫째 대신 쓰는 게 먼저, 또한, 세 번째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첫째, 둘째 쓰시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쓰지 마라. 웬만하면 쓰지 말고 첫째, 둘째 써라. 그게 깔끔하다. 누구에게? 채점자에게. 채점자에게 첫째, 둘째, 셋째 써주는 게 낫지.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이걸 채점자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시면 알아요. 첨삭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썼을 때 뭐 당연히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쓰셔도 되긴 하는 방법입니다. 권하지는 않지만. 그럼 2014학년 문제가 어떻게 또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2014학년도 번호 문제를 번호 답변을 보시면요. 2014학년도 번호가 지금 이제 3개를 적으라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1, 2, 3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2개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관계 측면과 직무 여건 측면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2개를 적었어요. 번호 적을 때.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 자신과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또 교사 측면에서 적으라 그랬고 유치원 측면에서 각각 2가지씩 적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호 체계 어떻게 했었냐면 교사 측면 1, 유치원 측면 2, 그 다음에 교사 측면을 2가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것도 기역과 니은 이렇게 2개를 적었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어떻게 글로 표현되나 요거 선생님들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인데 자기관리 능력 개발 차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개발 차원 2가지 차원에 각각 2가지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차원, 2번째 차원 해서 이것도 역시 기억, 니은, 기억, 니은 해서 적었었어요. 번호 체계 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따로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번호 체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는요 제가 첫째, 둘째 안 써줬어요, 선생님. 이유는요 본론 1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2가지 차원, 인간관계 측면, 그 다음에 직무 여건 측면 2가지 측면이 너무 뚜렷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달리 구분되는 2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첫째, 둘째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쓰고 그냥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이렇다, 직무 여건 측면에서는 이렇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량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첫째, 둘째 써주셔도 되는데요. 굳이 2가지 차원이 뚜렷하게 있을 때는 안 써주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안 써줬어요. 그 다음에 본론 2는요. 본론 2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교사 차원, 2번째는 유치원 측면, 교사 측면과 유치원 측면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첫째, 둘째 안 썼어요. 그냥 들어갈 때 정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교사 자신과 유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 측면에서는 하고 이거를 첫째, 둘째 해줬어요. 교사 측면에서는 첫째 이거다, 둘째 이거다 하고요. 유치원 측면에서는 이것도 다시 첫째, 둘째 이렇게 나갔어요. 이 경우에는 기억과 니은을 제가 첫째, 둘째로 나갔어요. 그래서 유치원 측면에서는 첫째 이거다, 둘째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갔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원이나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누었을 때 굳이 접속사 쓰지 않아요.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접속사는 보통 연결고리가 필요할 때 뭐 원인과 결과일 때 또는 이제 접속사를 쓰지 않으면 구분이 확연이 되지 않을 때 쓰는 건데 뭐뭐 측면이다, A 측면이다, B 측면이라는 너무나 구별이 뚜렷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그냥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가지씩 적으라 그랬을 때 여기를 첫째, 둘째 해서 구분해 줬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정교사가 직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기관리 측면, 문제해결 관리 측면인데요. 여기에는 첫째, 둘째나 연결고리 안 썼어요. 안 쓰고 바로 자기관리 능력 개발 차원에서는 여기 기억을 첫째, 그 다음에 니은을 둘째.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첫째, 니은을 둘째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 개발 차원에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문제해결 능력 개발의 차원에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냥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자, 2015년도 가겠습니다. 뭐 논술의 내용은 달라질 게 없으니까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문제 분석은 또 다시 안 하셔도 되겠죠. 각각 그 강의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5년 문제를 보시면요. 자, 번호 쓰는 것부터 먼저 갈게요. 30페이지에 이제 번호를 쓰는 게 답변이 있는데요. 1, 본론이 2, 본론이 3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1에 해당하는 거 긍정적 효과, 반성적 사고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 2가지거든요. 이때 번호 쓸 때 제가 1, 2 하고 써줬어요. 그 다음에 본론 2번째는요. 안교사가 개선해야 되는 교수 행동과 대안이었는데 각각 3가지였어요. 3가지니까 저는 1, 2, 3 이렇게 쓰면서 교수 행동, 개선해야 되는 행동을 기억, 그 다음에 대안을 니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번 또
개선해야 되는 교수 행동을 기억, 니은 해서 써줬던 거예요. 이걸 이제 글로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성적 사고의 증진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해서 저도 이거 그냥 1번, 2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열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글로 쓰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기나 본론 서론 1이나 본론 1이나 본론 3은요, 동일하게 그냥 첫째, 둘째만 쓰시면 돼요. 같은 포인트를 두 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두 가지 쓰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이거다, 둘째는 이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본론 3번도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이기 때문에 첫째 이거다, 둘째 이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론 2가 문제인 거예요. 본론 2.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얘들을 첫째 각각의 문제점 3개니까 문제점들은 그러니까 차원이 A 차원, B 차원은 아니었잖아요. 문제점 3개를 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에 첫째 문제점, 둘째, 셋째 이렇게 써줬어요. 각각의 문제점 앞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과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뭐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첫째 뭐다 무슨 문제점이 있다? 대안으로는 이런 대안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속사 니은을 서술할 때는 제가 이제 접속사 사용 안 하고 그냥 대안으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첫째 문제점이 있다. 대안으로는 뭐뭐다 이렇게 쓴 거고, 마찬가지로 둘째 무슨 문제가 있다. 니은에 해당하는 건 대안으로는 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셋째에 해당하는 거, 셋째 무슨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지우고 그냥 대안으로는 뭐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요렇게 행만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사이는 대안으로는 요 대사로 요 단어로 구분해 줬고요. 선생님 어렵지 않죠? 별로 설명드려야 될 게 없죠. 그래서 번호 체계로 쓰는 건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분석만 하면 번호 대신 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않나, 그 다음에 들어간다면 어떤 접속사를 쓰는 게 자연스럽나,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2016학년도 가시겠습니다. 2016학년도는요, 프린터물 그 자료 선생님 올려드린 자료 어디에 있냐면 34에 있어요. 34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론 1, 본론 2, 본론 3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번호 체계를 어떻게 했냐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였기 때문에 본론 1은 동그라미 역시 1, 2로 해줬어요. 그 다음에 본론 2는요, 정교사가 사례에 제시한 권교사가 무엇을 어떠한 그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했고 그게 교육과정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솔직히 1번, 2번, 3번 하고요. 3번 하고 정교사와 권교사가 반영하고자 했고 그것은 뭐 이런 지침에 관련이 있었다. 평성 운영 지침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했었고 탄력적으로 했었고 이게 무슨 편성 운영 지침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고 이것이 편성 운영 지침 중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를 1번, 2번, 3번만 썼어요. 번호 썼을 때. 그 다음에 본론 3번은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두 가지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2016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요, 선생님. 왜냐하면 그냥 요거에 제가 이제 단순한 번호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요렇게만 바꿔줬어요. 이번 답에서는. 그래서 변경한 게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이 번호, 동그라미 번호를 그렇게만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요. 본론 1에 첫째, 둘째를 했는데 본론 2와 3에서 첫째, 둘째 계속 해도 돼요? 네, 계속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제 선생님들의 변화를 위해서 첫째, 둘째 하시고 여기에서는 첫째, 둘째,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먼저, 마지막으로 혹은 먼저, 또한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 선생님 상관없어요. 오히려 계속 첫째, 둘째 하시는 게 깔끔하고 채점자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그냥 막 접속사를 막 다양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쓰세요. 번호처럼. 번호로 쓴다고 할 때 보세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를 1, 2 쓰다가 기역, 니은, 디귿, 여기에는 A, B 이렇게 안 쓰잖아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1, 2를 썼으면 여기에서도 동그라미 1, 2, 3, 4, 여기에서 동그라미 1, 2를 쓰잖아요. 글로 바꾸실 때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아요. 2017학년도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2017학년도 번호체계 한번 보실게요. 페이지 38이거든요. 이건 또 4가지 적는 거였네요. 이때는 2017학년도인가요? 제가 2017학년도라 그랬죠? 2017학년도에는 본론이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으면서 1번에 해당하는 거 교사 역할 4가지 적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하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본론 2는요. 역할 지각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역할 갈등 개념을 설명하라는 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교사와 박교사 사례를 각각 찾으라 그랬어요. 역할 갈등과 관련 때.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정의를 1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교사인 경우는 2번으로 한 다음에 기역과 니은으로 최교사, 박교사 구분해 줬어요. 그 다음에 3번, 본론 3번은 역할 갈등 해결하기 위해 최교사와 박교사가 최교사와 박교사의 사례를 적으라 그랬는데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교사의 사례, 박교사의 사례였거든요. 그럼 전 최교사의 사례 1번, 박교사의 사례 2번에서 각각 2가지씩 써라 그래서 여기서 기역, 니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조직적 차원에서 2가지를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적 차원의 2가지라서 그냥 저는 1번, 2번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요. 36페이지에 2017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 그러면 자, 이 번호를 어떻게 글로 바꿨는지 한번 봅시다. 저 본론 1에 해당되는 건 그냥 쉽죠, 선생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만 그냥 구분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교사 역할 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역할 갈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쓰면서 사례 속 최교사는 어떻다, 그 다음에 박교사는 어떻다 할 때 여기에 반면을 써줬어요. 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1번은 번호 없이 그냥 역할 갈등의 개념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설명할 때는 사례 속으로 했어요. 사례 속 최교사는 어떻다 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따로 쓴 게 아니라 사례 속 하면서 내가 자, 개념 설명하고 너가 각각의 사례 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 사례 연결할 때 사례 속에 누구 이걸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속에 최교사는 어떻다라고 서술하고 박교사 할 때 이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반면이라고 했어요. 반면 박교사는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술했어요. 접속사를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교사 2개, 박교사 2개였잖아요. 여기에서는 따로 연결고리 안 썼어요. 그냥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교사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바로. 그럼 왜?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최교사, 박교사 이름에서 그냥 분리가 되잖아요. 그냥 하면서 여기 최교사에 해당하는 기역, 니은을 첫째, 둘째 그렇게 얘기해줬고요. 박교사는 박교사 차원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그냥 박교사는 하면서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는 10조 선생이 첫째, 둘째 이렇게만 바꿔줬습니다. 별로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번호를 쓰든 안 쓰든 그래서 그렇게 바뀌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접속사를 하나의 접속사를 쓰더라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접속사를 고르는 게 좋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본론 2에 제가 개념 쓸 땐 별로 접속사 안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례 쓸 때 구분해 주는 거 사례 속의 체교사 이렇게만 구분해 줬죠. 그 다음에 박교사 할 때는 반면이라고 말을 사용했는데요. 사례 속의 체교사는 뭐뭐다 하고 접속사 안 쓰고 박교사는 뭐뭐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체교사, 박교사 너무 사례가 분명해서. 그런데 반면 이런 거 써줄 수 있고요. 또는 그리고도를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를 꼭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론 3을 적을 때 체교사의 사례, 박교사의 사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접속사 안 쓰고 체교사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박교사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체교사와 박교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안 썼거든요. 쓸 필요 없어요, 선생님. 글을 쓸 때는 안 쓰면 이상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습관이시고요. 실은 저희가 글을 읽을 때는 없어도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그래서 있을 때 오히려 글의 흐름이 내용에서 끊기고 접속사에 집중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은 접속사를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 가시겠습니다. 2개만 더 하면 되죠. 2개만 더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 요거에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은요. 틀은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면 금방 선생님들이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2가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유치원교직 논술 번호 있는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이것도 본론이 1, 2, 3까지 있습니까? 4까지 있습니까? 얘는 본론이 3개 있네요. 본론이 3개 있었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본론 1에 해당하는 거 브롬펜 브레너의 어떤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선생님 제 답변이 아니라 우리 최종 합격자 선생님의 답변이죠. 우리 최종 합격자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첫째, 둘째, 셋째라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이라는 번호가 없었던 이유가 인과관계로 설명했어요. 애초에 인과관계. A는 B다, A는 B로 인해서다, B는 C로 인해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번호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따로 구분되어지는 포인트 3개 뭐 A다, B다, C다 이게 아니라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번호가 필요 없이 그냥 요 번호만 쓰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 2번째 해당하는 거는요. 물론 2에 해당하는 건 연계 유형 3가지였잖아요. 그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으로 바꿔줬어요. 해줬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본론 3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3가지씩 쓰는 거였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쓰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쓰고 우리 선생님은 기억에 해당하는 거 문제점, 니은에 해당하는 거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쓴 거예요. 요것을 어떻게 지금 번호 없이 바꿨냐면요. 실은 번호 없었죠. 그때는 우리 선생님 답안 자체가 번호가 없었죠. 여기는 애초에 번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자, 본론의 1 방가로만 빼고요. 그냥 다 그대로 고쳐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례에 나타난 유형 3가지는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본론 3은요. 각각의 이제 그거를 그 김교사의 유치원에서 보이는 그 측면을 유아 측면, 부모 측면, 유치원 측면에서 논하는 거였거든요. 이거 3개가 하나는 유아 측면,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부모 측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유치원 측면에서 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접속사는 안 썼어요. 왜? 측면이 너무 구분될 때는 접속사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김교사의 유치원에서 보이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유아 측면에서 보겠다, 부모 측면에서 보겠다, 유치원 측면에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문제점은 유아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번호 빼고.
그다음에 여기도 부모 차원이 너무나 확실해서 부모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번호 삭제하고 이해 해결을 위해서는 하고 쓰고 유치원 측면에서도 유치원 측면 쓰고 이 번호 지운 다음에 뭐뭐 하고 유치원 측면에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번호 지우고 이해 해결을 위해서는 이라고 바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첫째, 둘째, 셋째를 적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 유아 측면, 부모 측면, 그 다음에 유치원 측면이 너무 뚜렷해졌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해 해결으로는, 이해 대안으로는, 이해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으로는 이렇게만 서술하시고 연결고리를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19학년도 겁니다. 네, 2019학년도 기출문제 답안 분석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교재에 제시한 세 가지의 답안이 실은 20점 만점자 우리 선생님들 20점 만점을 받았던 선생님들의 답안이에요. 그래서 답안 3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합격자 선생님 것이 46페이지에 있죠. 46페이지에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서술을 하셨냐면 2019학년도는 당시에 번호가 1, 2, 3, 4로 나누어졌었거든요. 1, 2, 3, 4로 본론이 4가지 나누어 있었는데 실은 1번에 31을 적는 것이 현재 관심사,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이렇게 2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 교사의 현재 관심사를 3개를 찾고 3가지 1, 2, 3, 3가지 찾고 관심사가 기억으로 넣고요. 이에 대한 동료 장학의 제안을 니은으로 서술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 2는요. 본론 2는 어떻게 갔냐면 김 교사는 그래서 김 교사의 어떤 문제가 뭐였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 안 하고 답안지만 보니까 문제가 지금 안 되는데 이 문제가 2에 있죠. 2에 교재가 지금 2에 2019학년도 문제가 제가 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2019학년도 문제가 교재에 459에 있어요. 2권 459. 대화의 근거에서 김 교사와 박 교사에게 나타날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를 각각 2가지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김 교사에 해당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박 교사에 해당하는 거 2번 하고 각각 2가지니까 기억, 니은 이렇게 서술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해당하는 게 최 교사의 어떤 현재 관심사 1가지 쓰고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2가지였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최 교사의 관심사 1 하고 동료 장학의 제안 2 한 다음에 동료 장학의 제안은 2가지니까 여기를 기억과 니은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윤 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2가지인데요. 우리 선생님은 여기에 1번, 2번 하고 2가지를 적은 거예요. 조금 2019학년도는 번호를 뺀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선생님. 근데 조금 한번 봅시다. 우리 선생님은요. 그 44페이지를 보시면요. 번호를 뺀다면 우리 선생님의 답안은 일단 요거 3가지잖아요. 3가지가 관심사,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같은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사, 동료 장학의 제안 포인트, 관심사, 동료 장학의 제안 포인트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줬어요. 첫째 하면서 뭐뭐에 관심 있다. 둘째 하면서 뭐뭐에 관심 있다. 셋째 하면서 뭐뭐에 관심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빼고 그냥 접속사 없이 바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으로는 이렇게 갔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어디에 관심이 있다.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으로는 하면서 뭐뭐 설명한 거예요. 둘째, 어디에 관심이 있다,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으로는 하고 설명했고 다 번호를 빼고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건 셋째, 뭐뭐에 관심이 있다,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으로는 이렇게만 서술한 거예요. 쉽죠? 자, 본론 2에 해당하는 거는요. 김 교사는
박교사는 차원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김교사와 박교사는 차원이 아예 달랐기 때문에 첫째, 둘째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같은 차원이니까 김교사는 첫째 뭐뭐다, 둘째 뭐뭐다 이렇게 썼고요. 박교사는 첫째 뭐뭐다, 둘째 뭐뭐다 이렇게 바로 썼어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김교사와 박교사 사이에 접속어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만약 여기 김교사, 박교사 사이에 접속어를 쓰고 싶으시다면 아까처럼 반면 그리고 또한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각각의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반면이 가장 좋아요. 반면이. 그러니까 그리고 연결이나 또한 뭐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김교사, 박교사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반면 하시면 돼요. 김교사는 첫째 뭐뭐다, 둘째 뭐뭐다. 반면 박교사는 첫째 뭐뭐다, 둘째 뭐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걸 안 쓰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본론 3에 해당하는 거는요. 우리 선생님 최교사는 그냥 써줬어요. 최교사의 관심사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동료 장학 내용은 2개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심사 써주고 최교사의 관심사는 이거다.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냥 동료 교사의 장학 제안 내용은 이렇게만 하고 기역과 니은을 첫째, 둘째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점으로는요. 여기가 첫째, 둘째잖아요. 그래서 윤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요거는 좀 쉬웠죠. 2가지 요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제 법칙은 선생님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동그라미 1, 2로 나가는 거는 첫째, 둘째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있을 때 요런 번호일 때는요. 만약 1번과 2번이 완전히 각각 다른 차원이면 얘들 사이에는 접속사를 안 써주고 A 차원에서 기역과 니은을 첫째, 둘째로 바꿔줬고요. 2번에서 B 차원에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런데 얘들이 같은 차원일 때는 저는 첫째 뭐다 하면서 이거는 뭐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뭐다. 여기를 첫째, 둘째 해준 게 아니라 같은 차원일 때는 얘를 첫째, 얘를 둘째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뭐다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기역과 니은을 같은 차원일 때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접속사는 안 써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20점 만점자 선생님 답안을 보시겠습니다. 번호 체계는 동일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쓴 번호 체계는 계속 동일하거든요. 같은 문제였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1번, 2번, 3번, 4번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호를 1, 2, 3이었죠. 1, 2, 3 각각의 기역과 니은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김교사 측면, 박교사 측면에서 2가지씩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3번도요. 이거는 뭐 최교사 하나,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의 제안 나오면서 이게 최교사의 관심사, 동료 교사의 제안 나오면서 여기가 기역, 니은 나오고 4번에 해당하는 게 2가지, 첫째, 둘째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었죠. 자, 우리 선생님 답안 어떻게 작성했는지 46페이지인가요? 아니 48페이지인가요? 우리 선생님 답안, 두 번째 선생님 답안 보시겠습니다. 48페이지.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서술했어요. 하실 때 얘를 첫째, 둘째, 셋째 했어요. 왜? 같은 차원이잖아요. 같은 차원이라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첫째 관심사는 이거다. 이에 대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은 이거다. 서술 방식 동일해요. 예. 그 다음에 본론 2요. 본론 2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교사와 박교사 측면을 적으면서 첫째와 둘째를 기역과 니은으로 해줬어요. 왜? 여기는 김교사 측면, 박교사 측면이기 때문에 측면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차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여기서 써줬는데 우리 두 번째 선생님이 첫 번째 선생님과 다른 거는요. 여기에 접속사를 써줬어요. 여기에는 먼저 김교사는 첫째, 둘째 두 다음에 두
두 번째 이제 박교사의 측면을 다룰 때는 다음으로 박교사의 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다시 여기서 할 때 먼저 김교사의 측면에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할 때는 다음으로 박교사 측면에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접속사를 써주셔도 돼요. 근데 제 스타일을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제가 항상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접속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쓰세요. 원래 이제 다른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거죠. 두 번째 선생님은 쓰신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이 두 번째 선생님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가. 뭐 이제 동료장학의 관심사는 이렇게 썼어요. 그냥 똑같이 최교사의 관심사는 이거다. 이에 대한 동료장학으로 제안으로는 하면서 첫째 둘째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기억과 니은을 인과관계처럼 혹은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자, 최 교사는 이런 관심이 있다. 이에 대한 동료장학의 제안 내용은 수학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학 컨설팅이 신입 교사에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김 교사는 다른 내용을 제안했다. 이것은 경력 교사인 자신의 수업을 참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 결과나 인과관계를 맞춰서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서술했어요. 이거 굉장히 잘 서술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원래 잘 쓰시는 분이에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면 이런 첫째, 둘째 포인트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처럼 하나의 사건처럼 계속 순서대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적는 거는 잘 쓰는 선생님들만 가능하고 굉장히 그분들은 이제 학원에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이 쌓인 게 아니라 원래 기존의 글을 논술을 워낙 잘 쓰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단순하게 동료장학의 제안으로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라고 적는 게 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적으라 할 때는 그냥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선생님 답안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선생님이 아마 대학생일 거예요. 대학생인데 거기 시험 보셨다가 그 20점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선생님이시죠. 실습도 나가시느라 그러느라 힘드셨을 텐데 우리 선생님이 그 20점을 받으셨더라고요. 글을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논제를 딱 잡아서. 근데 선생님 번호체계 세 분 다 번호체계는 지금 동일해요. 이제 제가 약간 수정을 거쳤을 거예요. 번호체계는. 그래서 이제 관심사 세 가지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이었고 각각의 김교사 측면, 박교사 측면,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었고 여기 이제 최 교사의 관심사 측면 1이고 동료장학의 제안이 두 가지 기억, 니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윤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 두 가지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볼게요. 우리 선생님 답안 번호 없이 하는 거 페이지 52페이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서술이 똑같아요. 같은 차원이니까 얘들을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첫째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동료장학의 제안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둘째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동료장학의 제안으로는 셋째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동료장학의 제안으로는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또 두 번째 서론에서는 마찬가지로 차원이 아예 달랐잖아요. 김교사, 박교사 차원이 달라서 우리 세 번째 선생님 또 접속사 안 썼어요. 그냥 김교사 첫째, 둘째, 박교사 첫째, 둘째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도 지금 첫 번째 선생님과 서식이 똑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세 번째 선생님은 저랑 처음에서 이제 그 대학생 때 하다 보니까 제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최 교사의 어떤 관심사하고 여기에 접속사 없이 동료장학의 제안으로는 하고 여기서 첫째, 둘째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똑같죠. 선생님 두 가지 보이니까 첫째, 둘째 이렇게 서술해서 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특강으로 이제 자료를 이제 배부해드리고 자료를 이제 카페와 다패스 임용고시 홈페이지에 올려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료만 이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약간 어떤 식으로 서술했는지 풀이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안 양식 두 가지를 번호 쓰고 쓰지 않을 때 답안을 비교하는 식으로 저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 카페나 다패스 임용고시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은 이 연도별 기출분석 이론책 있잖아요. 여기 교재에 실린 예시 답안을 번호 쓴 거, 번호 안 쓴 거 이렇게 그거에 해서 비교해서 자료 올려드리고 이제 추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강의를 듣지는 않으시지만 유치원 교직 논술 1과 2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찍고요. 어떤 걸 자료를 또 배부하고 동영상 촬영을 이제 제공할 거냐면요. 유치원 교직 논술 1에 대한 예시 답안 역시나 마찬가지로 번호 있는 거, 번호 없는 거, 유치원 교직 논술 2에 관한 번호 있는 거, 없는 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카페와 다패스 사이트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두 가지 체계를 모두 다 익숙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다패스 다패스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며칠이 안 남았네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오늘 토요일인데요. 우리 현장 선생님들께서 출시가 21일이 남았대요. 21일이면 어느 선생님들이시든 충분히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서 지금부터 암기하셔서 또 이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시 21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